제가 방금 소개받은 양피스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려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UCLA라는 대학에서 중국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돌아온 이후에 영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기간 중에 제가 이제 화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때가 IMF라는 것이 발생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교분들을 알게 됐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적인 과제가 해외 화교 자본을 우리가 유치하자 이렇게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정부에 여러 가지 직책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화교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화교분들이 이 땅에서 3대, 4대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 2년마다, 3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돼요. 영원히 떠돌이로 산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없던 제도인 영주권 제도를 만드는 입법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게 그린카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민간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제도가 이 땅에 도입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서 이중 국적 제도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한 활동을 계기로 해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거하고는 워낙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러나 이제 화교들에 대해서 만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싱가포르 화교, 인도네시아 화교, 이런 분, 홍콩 화교들하고 알게 됐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분들은 거대한 재벌들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유인지 갑자기 저에게 사업 같이 하지 않겠냐고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왜 그러지? 전혀 제가 사업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평생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로 묘하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주권도 통과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리캉야오 총리가 저를 저녁에 초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한 18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느끼는 게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에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졸속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만 할 뿐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 단체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잣돈 한 10억 정도 내놓으면 빨리빨리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그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내 작년에 제가 중국에 또 위안부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돼서 중국에 있는 여러 기업가나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22인의 친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니 22분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22인의 친구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TV니,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중국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국인들에게 마음을 움직였던지 CCTV가 중국의 관영 TV, 텔레비전이 1시간 동안 특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 연합 아카이브가 탄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마침 인생을 회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칭화대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칭화대학에서 저한테 강연을 하게끔 기회를 줬습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살아온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학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살아온 과정과 또 칭화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인생에 또 그들의 그 직업의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강연을 2시간 가량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정말 의미 있는 일 외에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차에 금년이죠. 금년에 한 5월경에 이제 뭐 촛불 시위도 끝나고 좀 조용해질 때쯤에 연합뉴스의 그 박노한 사장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저에게 야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사장 했는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고를 쓰는데 왜 부고가 유명한 사람들 이런 재력 있는 사람들만 부고가 나오느냐, 일반 민초들에게 부고를 써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2번째는 야 장례 문화가 아주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고인이 없는 장례 문화다. 그 아이디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박노한 연합뉴스 사장이 저한테 야 이걸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데 3년 내내 노력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다. 자기 임기도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제가 그러면 해보자. 그것이 탄생하게 된 것이 연합뉴스와 함께 만드는 아카이브 서비스입니다. 앞서서 이범수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인을 기억하고 또 고인을 존경하고 사랑의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실은 말이죠. 사회 양극화는 임금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옛날 고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공자 때부터 이 양극화 문제는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고 지금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회라는 것이 뭐냐? 가족이 그 양극화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족이 양극화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가족이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그런 불행한 현실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고인에 대한 좋은 추억, 기억, 그리고 가능하다면 존경하는 마음까지 품게 된다면 가족의 해체를 막고 사회 양극화를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 양극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요즘은 유행하지만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 아카이브라는 게 역사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역사 자료관입니다. 도서관은 그냥 책 자료고요. 역사 자료가 있는 데는 아카이브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 하는 분들이 아카이브에서 제가 그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합 아카이브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일체의 네거티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인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인 것은 저희가 기록하지도 않고 또한 영상에 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원들을 일찍 뽑아서 훈련시킨 것의 가장 큰 점은, 로봇가 만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일체의 네거티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좋은 점만, 가능하다면 한 가지만.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의 기억 속에 고인에 대한 좋은 기억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좋은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다. 천만입니다. 제가 실제로 아카이브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장례식장에서 이거를 방영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실제로 변화가 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병원들, 몇 개 병원의 사례들을 연구했습니다.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따온 별은 없습니다.
남이 한 걸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발전시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기에 장례식장의 빈소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좋은 기회예요. 친구도 만나고 또 이웃도 만나고 그리고 고인도 생각해야 되는데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과정에서 고인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데 이제 시설의 문제가 따릅니다. TV가 있어야지 이걸 보여줄 텐데 갑자기 다들 핸드폰 꺼내서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럼 전국에 장례식장이 몇 개냐, 빈소가 몇 개냐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1000개 정도 최소한 그냥 50인치 텔레비전을 무료로 제공하자. 뭐 그 정도 제공해도 저희 회사의 경제력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니 일단 그렇게 기초적인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이것이 되고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문화, 의식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장례식장의 접객실, 그러니까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아산병원에 12개가 빈소가 이제 접객실이 있으면 12개 다 텔레비전을 하나씩 깔아주자. 그렇다면 이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씩 아카이브의 형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례식장에 틀어주는 것. 그런데 틀어주는 것 말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생각하니까 디지털화하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서 볼 수 있게 된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미 뭐 조문본이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로 나눠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다면 그러한 시간의 문제, 공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버전을 특별히 제가 강조합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화장품 전자상거래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찍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활용하자. 그래서 기술을 활용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최근에 독일과 중국을 여행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와이파이가 웬만하면 깔려 있으니까 핸드폰 보여주고 이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들 언어는 몰라도 니네 어머니구나, 니네 아버지구나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다가 개인사, 가족사, 조상 이야기의 확산으로 이제 신족보 운동을 해도 되겠다. 이제 지금 도표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 목표는 사망자가 는다고 하지만 사망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들도 많지만 노령화되는 바람에 노인들도 강해지고 건강해지셔서 이런 제가 그냥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는다면 제가 이 과정에서 는 게 족보 운동을 해야겠다. 여러분들 족보들 갖고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문을 잘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족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내라고 하면 돈만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쌓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조상의 족보를 보니 아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 집사람이 대학 교수인데요. 한자를 못 읽습니다. 한자는 어쩌다 읽더라도 한문은 못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족보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아카이브로 이걸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와 함께 만드는 아카이브 서비스는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5시간 내에 골든타임을 5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빨리 만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방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V 동영상, 그 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브. 이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계 어디를 가서나
밤이건 낮이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고를 게재해 줍니다. 아까도 저희 친구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민초들도 부고를 보여주자, 써주자. 그리고 사막 뉴스도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기존의 추모 영상과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조상이나 언제 어디서나 그분들과 대하고 같이 추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고인 중심의 장례문화, 오늘의 주제인 고인 없는 장례에서 고인 있는 장례라고 하는 신장례 운동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신족보 운동을 병행하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전개하기 위해서 소방관 등 우리 사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일했고 또 사회를 위해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아카이브를 제작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이런 말씀을 아카이브 새로운 거 아니야? 물론 새로운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하늘에서 별 따오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 따오는 그런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다 실패합니다. 체계는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 상조에서나 장례식장에서나 해왔던 것을 열심히 저희가 공부했고, 실은 미국에서 그 한 기관이 150년 동안 이런 가족사, 개인사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저희가 공부하고 학습하여 기존의 추모 영상에 비해서 저희는 어떤 차이가 있냐, 이따 이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만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기 때문에 사진의 나열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게 보니까 글이 있을 때 눈물이 납니다. 글씨라는 게 힘입니다. 사진은 가지고 잠시 눈물이 머금어질 수는 있지만 흘리지는 못합니다. 글을 봤을 때, 스토리가 있을 때 감동이 있고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사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영상에 있는 것처럼 장례식장의 모습, 그거는 나름대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카이브는 일생의 일대기를, 그리고 그 빈소에서 적객실에서 문상객과 유족과 또 고인이 보이지 않는 고인과 같이 공감대를 갖고 추억을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의 자존감을 찾는 겁니다. 나와 고인과 그리고 방문객인 문상객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기존의 추모 영상은 적당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만들어서 연합 아카이브가 5시간 이내, 정확하게 말하면 당일날 돌아가시면 하여튼 적객을 하긴 문상객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1시간 20분까지 단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5시간보다 더 짧게.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아카이브의 종류인데요. 메스티지, VIP, 개인사, 가족사, 조사한 이야기. 이것도 역시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을 받아서 나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례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나눠가질 수 있어야 저는 장례 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장례 문화 바뀌는 것이 바로 단순하게 의식 변화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여러 단체에서 진행됐던 장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분석한 결과 공익과 수익이 같이 있는 이런 아카이브 같은 사업 형태가 아니면 문화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연합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장래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래 업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사업자입니다. 저희도. 그런데 컨텐츠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인 고인 없는 장래를 고인 있는 장래를 만들고 컨텐츠를 통해서 이 장래 업계가 같이 윈윈하다, 같이 상생하자 하는 그럼 이 업계도 무슨 크게만이 아니라 업계 장례식장에 투자가도 있으면 장례식장에 종사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기서는 모든 개인이건 조직이건 또는 어떤 형태의 분이건 장례 산업을 또는 장례 문화를 함께 같이 발전시키자. 제가 한마디 중국어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치공조 이치츠판면 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사업이라고 해보지도 않은 제가 역사 선생이었던 제가 그리고 망하지 아니하고 한 20년을 특히 중화권의 기업들과 같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면 상생이라든가 윈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장면으로 제가 오늘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이 영화는 굿바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일본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디파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 미카는 첼로리스트 출신인 다이고에게 당장 이 일을 그만두라고 반대합니다. 그 일이란 첼로리스트인 다이고가 하는 지금의 일은 염습과 입관을 하는 일로서 그는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직업으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 슬픔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의 새로운 출발과 여정이라고 보는 장례 지도사 다이고의 모습을 담은 일본 영화 굿바이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습니다. 영화를 좀